어떻게 똑같은 사진을 갖고 계시죠? 박태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분이 제 남편이었어요. 박진수라는 이름이었죠. 1951년에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영희의 말에 박태수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박진수? 제 이름은 박태수인데. 하지만 이 사진이 똑같다는 것은 그때 김미선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당황하고 계세요? 미선아, 이분이 나와 똑같은 사진을 갖고 계셔. 그리고 이분 남편 이름이 박진수라고 하는데 김미선도 두 사진을 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똑같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박태수가 아니라 박진수가 원래 이름이 아닐까요? 기억을 잃으면서 이름도 바뀐 것 아닐까요? 김미선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의 진짜 가족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박태수는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머리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뭔가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1970년부터 지금까지 50여 년을 한자리에서 미용실을 운영해온 김영희. 올해 82이 된 그녀의 손은 여전히 가위질할 때만큼은 젊은 시절처럼 정확하고 빠릅니다.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나 미용실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영희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규칙적으로 시작됩니다. 영희 언니,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정수기가 인사를 건넵니다. 정수기도 영희와 비슷한 또래지만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늘 활기차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져요. 그냥 일찍 나와서 청소라도 하는 게 낫더라고요.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미용실 앞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는 동안에도 영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똑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의 무게가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사실 영희에게는 잠 못 드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 때문입니다. 1951년 625 전쟁 중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은 남편 박진수. 20살 나이에 결혼해서 고작 1년을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을 떠올리며 벌써 60년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영희는 단 한 번도 진수를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진수를 잊는다는 것은 영희에게는 살아온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용실 안쪽 벽장을 열면 지금도 남편의 군복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좀 먹고 색이 바랜 카키색 군복 옆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죠. 20살 청년의 해맑은 미소가 담긴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영희의 가슴은 아려옵니다. 사진 속 진수는 왼쪽 뺨에 작은 흉터가 있었는데 어릴 때 나무에서 떨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했었습니다. 그 흉터까지도 영희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간혹 손님들이 벽장 쪽을 바라보면서 저게 뭔가요? 라고 물을 때마다 영희는 옛날 물건이에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깊은 사연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살아만 있었어도 이렇게 혼자 늙진 않았을 텐데. 영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매년 진수의 기일인 7월 15일이 되면 국립묘지를 찾아가 헌화하고 오는 것이 영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비록 무명용사의 묘 앞에서 하는 일이지만 남편이 그곳 어디엔가 잠들어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국립묘지 가는 길은 혼자서도 외우고 있을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버스 3번을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가야 하는 먼 길이지만 영희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손자가 돌이라니 벌써 그렇게 컸나요? 영희는 능숙하게 파마 롤을 준비하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일이라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영희의 가장 오랜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었습니다. 영희야, 넌 정말 대단해. 나이가 이렇게 되도록 혼자서 이 일을 다 해내고 남편 없이 딸까지 키워내고 김 여사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죠. 안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이 들면 자식들이 돌봐주는데 영희는 아직도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딸 경자도 시집살이가 쉽지 않아서 영희를 도울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미용실 일은 영희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위안이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죠.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일상 얘기들이 영희에게는 하루의 활력소였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손자가 말을 안 들어서 걱정이에요 같은 평범한 대화들이 영희에게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혼자가 되는 저녁 시간이 되면 6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또다시 밀려왔습니다. 그 기억은 언제나 선명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봄, 남편은 전방으로 떠나며 금방 돌아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 우리 아이 얼굴 빨리 보고 싶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영희는 임신 5개월 차였고 진수는 태어날 아이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영희의 배에 손을 올리고 아가야, 아빠가 빨리 돌아올게라고 속삭이던 진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의 여름 7월 15일 부대에서 온 전사통지서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21살 영희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딸 하나를 키우며 평생을 살아온 영희. 지금은 시집간 딸 경자와 손녀 민지가 전부입니다. 딸 경자는 가끔 미용실에 들러 엄마 이제 그만 일 접으시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시아버님도 괜찮다고 하셔요라고 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항상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뭘. 이 일이 내 생활이야.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사실 영희는 이 미용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진수와의 마지막 추억이 서린 이 동네를 떠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끔 딸이 엄마 재혼은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아는 분 중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은데라고 물으면 영희는 항상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하나로 충분해. 다른 사람은 생각해 본 적 없어. 진수 아버지가 내 남편이야. 그렇게 말하며 영희는 벽장 속 군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영희의 마음속에서 진수는 여전히 20살 청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사랑이었습니다. 노을이 유난히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영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수야, 거기서는 편안하니? 나는 아직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테니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영희의 작은 목소리가 저녁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영희는 또 하루를 보내고 내일도 똑같은 일상을 반복할 것입니다. 진수를 그리워하면서 말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화요일 오후 영희는 손녀 민지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민지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요. 어떻게 하죠? 딸 경자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민지는 영희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올해 5살이 된 민지는 영희의 늦은 기쁨이자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 갈게. 시내 종합병원으로 데려가자. 영희는 서둘러 미용실 문을 닫고 경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평소 활발하던 모습과는 달리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지가 약한 목소리로 영희를 불렀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지. 할머니가 병원에 데려가 줄게. 택시를 타고 시내 종합병원에 도착한 영희와 경자. 소아관은 아픈 아이들과 걱정스러운 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영희는 민지를 품에 안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민지가 아무 이상 없게 해주세요.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영희가 간절히 기도할 일은 많지 않았지만 가족의 건강만큼은 예외였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기다린 후에야 민지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감기가 조금 심해진 것 같네요. 해열제와 감기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이틀 후에 다시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지어온 후 영희는 민지가 좀 더 편안해질 때까지 병원에서 조금 더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민지를 달래고 있던 영희. 해열제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는지 민지의 열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민지가 처음으로 평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우리 민지가 배고프구나. 집에 가서 죽 끓여줄게.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찾는다는 것은 좋은 신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대화가 영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5병동 어르신이 복도에서 휠체어 타고 봉사하셨대요. 아, 박태수 어르신 말씀이시죠?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영희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르신 사연이 참 안타까워요. 전쟁 때 기억을 잃으셨다던데. 한 간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신원불명으로 발견되셔서 지금까지 혼자 사셨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군복 입은 옛날 사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완전히 군인이더라니까요. 다른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군복, 기억상실, 전쟁, 이 모든 단어들이 영희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설마 아니라고 스스로 부정하면서도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60년 동안 죽었다고 믿어왔던 남편이 혹시 살아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대화는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간호사들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네. 아마 90 초반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간호사가 의아해하며 반문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희는 당황스러워하며 얼버무렸습니다. 90 초반이라면 진수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진수는 1930년생이니까 올해 93세가 될 나이였죠.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도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6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있다니요.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다니요. 엄마, 왜 그러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경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영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지를 다시 품에 안고 의자에 앉았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박태수 어르신은 다섯병동에 계시는 건가요? 영희는 다시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매일 오셔서 다른 환자분들 도와주고 계세요. 휠체어 밀어드리고 차도 나눠드리고요. 정말 친절하신 분이에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혹시 그 어르신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키가 크시고 왼쪽 뺨에 오래된 흉터가 있으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왼쪽 뺨에 흉터. 영희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진수도 왼쪽 뺨에 어릴 때 생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성별, 전쟁 당시의 기억상실, 군복사진, 그리고 왼쪽 뺨의 흉터까지. 영희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집에 가서 쉬어요. 경자가 다시 한번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그러자. 민지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영희는 일어서며 대답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섯병동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과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을 가능성, 그것도 기억을 잃은 채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영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희미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 사람이 진수라면? 영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지를 재우고 나서도 영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박태수라는 이름, 다섯병동, 휠체어, 왼쪽 뺨의 흉터 같은 단어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다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자. 영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진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보낸 영희. 새벽 5시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간호사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박태수라는 이름과 왼쪽 뺨의 흉터에 대한 이야기가 영희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6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아온 남편이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확인해 보자. 그냥 한 번만 보고 오자. 영희는 마음을 정하고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경자에게는 민지 약을 가져다 주러 병원에 간다고만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기에는 너무 황당한 일이었고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헛된 희망만 키운 셈이 될 테니까요. 오전 9시 영희는 다시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영희는 먼저 민지 진료를 핑계로 소아과에 들렀습니다. 실제로 민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다섯병동에 갈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진료를 마친 후 영희는 발걸음을 다섯병동 쪽으로 옮겼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섯병동으로 가는 복도는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영희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진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섯병동 복도는 오전 시간이라
그리 붐비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자원봉사 스티커를 붙인 중년들이 여기저기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밀어드리는 분, 차를 나누어 주는 분, 말벗이 되어드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영희에게는 모든 것이 긴장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복도 한가운데 작은 탁자 앞에 앉아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그 노인의 옆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비록 60년의 세월이 흘러주름이 깊게 패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그 윤곽은 분명히 기억 속의 그 사람과 같았습니다. 키가 크고 깊게 팬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왼쪽 뺨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흉터. 60년 전 벽장 속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영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복도 기둥에 기대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진수인가? 믿기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던 대로 90 초반의 나이, 전쟁 때 입었을 것 같은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익숙한 얼굴.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희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태수라고 불리는 그 노인은 다른 환자분께 따뜻한 차를 건네며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마저 영희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씨도 진수와 똑같았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투와 인품이 영희가 기억하는 진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진수도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죠. 영희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정말 진수라면 왜 6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기억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수많은 의문이 영희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60년 동안 품어왔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지금 느끼는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와서 박태수 어르신,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고생 많으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집에 있어 봐야 할 일도 없고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저도 보람이 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어 봐야 할 일이 없다는 말에 영희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혼자 살고 있는 건가요? 자신과 딸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60년을 혼자 보낸 건가요? 어르신은 가족이 없으시죠? 간호사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전쟁 후에 깨어났을 때부터 혼자였으니까.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나타나긴 하는데 그게 실제 기억인지 꿈인지 모르겠어요. 그의 대답을 들은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기둥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정말로 기억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있었다는 것도, 아내가 있었다는 것도, 딸이 태어났다는 것도 모두 잊어버린 채 60년을 혼자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꿈에서 누군가가 나타난다는 말이 영희에게는 희망으로 들렸습니다. 혹시 무의식 속에는 자신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영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몇 분 더 지켜본 후 영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확인은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은 박진수고 나는 당신의 아내였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60년 동안 박태수로 살아온 그에게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 수도 없었고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진수가 살아있구나. 그런데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6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 바로 거기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니요.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희는 벽장을 열고 진수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진수야,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 60년 동안 나 혼자 그리워했는데 내가 살아있었구나. 영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지난 60년의 외로움에 대한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전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 본 그 사람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진수였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왜 6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영희 언니,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첫 번째 손님인 정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요즘 자꾸 잠이 안 와요. 영희는 대충 얼버무리며 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용실 문을 닫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진수인지,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가족은 정말 없는 것인지 모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60년 동안 품어왔던 궁금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영희는 다섯병동 간호사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여쭤봤던 박태수 어르신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 왔어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 어르신과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봉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이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간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태수 어르신은 참 특별한 분이세요. 기록을 보니까 1951년 전방에서 부상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셨대요. 그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고 깨어났을 때도 기억을 완전히 잃으신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951년 바로 진수가 전사통지서를 받았던 그 해였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계속 혼자 사셨나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전쟁고아들을 돌보던 이 원장님이라는 분이 태수 어르신을 돌봐주셨어요. 그분도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딸이 지금까지 태수 어르신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있어요. 김미선 씨라고 참 효녀분이세요. 간호사의 말에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여자가 진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에 질투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그 김미선 씨와 가족같이 사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태수 어르신이 기억을 잃으셨으니까 김미선 씨 가족이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죠. 다행히 좋은 분들을 만나셔서 외롭지 않게 사셨어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영희에게는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혹시
그 김미선 씨가 오늘도 오실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 오후에 오실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오셔서 태수 어르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거든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사실을 나왔습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0년 동안 자신은 혼자서 진수를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정작 진수는 다른 가족과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억을 잃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혼자 외롭게 살지는 않았다는 것에 위안을 느꼈습니다. 오후 2시쯤 영희는 복도 한쪽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곧 한 중년 여성이 박태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 여성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미선아, 너무 자주 오지 마. 바쁜데. 박태수가 미안해하며 답했습니다. 영희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가 다른 여자를 딸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진짜 딸인 경자의 존재는 까맣게 잊은 채로 말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환자분들 도와주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김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다행이야. 영희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에게 다가가서 나는 당신의 진짜 아내야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김미선에게 그분은 제 남편이에요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영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기쁨보다는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더 컸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기억 속의 진수는 이미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박태수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영희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진수의 기억을 되찾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60년 동안 간직해온 사랑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과거를 들춰내서 혼란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미용실에 들러 벽장을 열었습니다. 진수의 군복과 사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진수야, 너는 박태수가 되어서 다른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니? 60년 동안 기다린 내 마음은 어떻게 하면 되니? 영희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딸 경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경자야, 엄마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 아니야, 그냥 너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서 요즘 자꾸 꿈에 나타나. 영희는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경자가 위로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어.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영희의 말에 경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영희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진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병원에 가서 그를 볼까요? 아니면 이대로 포기할까요? 영희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영희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수를 확인한 후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미용실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늘은 용기를 내어 진수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병원 로비에 앉아 영희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박진수예요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충격을 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해서 조금씩 과거 이야기를 꺼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섯병동에 도착한 영희는 평소와 같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박태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휠체어를 탄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뜻하게 드시고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영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60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신가요? 박태수는 고개를 들어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6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진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름이 많이 생기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박태수가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아, 저도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어서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영희는 미리 생각해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시군요. 좋은 마음이시네요. 간호사실에 가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언제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나요? 영희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글쎄요, 한 10년 정도 됐나요?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네요. 박태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족분들도 좋아하시겠어요.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저를 돌봐주시는 미선이 정도죠.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김미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김미선이 너무 빨리 다가와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누구세요? 새로 오신 봉사자분인가요? 김미선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네.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고 있었어요. 영희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아버지가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분은 여기서 봉사활동을 가장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김미선은 박태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김미선이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에 영희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응, 괜찮아. 미선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할아버지 나이인데 뭘. 박태수가 미안해하며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한테는 소중한 분이니까요. 어머니도 아버지 덕분에 많이 의지하고 계세요. 김미선의 말에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미선에게는 어머니도 있었고 그 어머니까지 박태수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까지 합쳐서 세 분이 함께 사시는 건가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정말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계세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친딸처럼 생각하시고요. 정말 화목한 가족이에요. 김미선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수는 이미 다른 가족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선의 어머니에게는 남편 같은 존재였고 김미선에게는 친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만의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업고 병원에 왔었잖아요. 김미선이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말라깽이였는데 너희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진작 죽었을 거야. 박태수가 감사해하며 답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60년 동안 그리워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진수가 기억을 잃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배신감과 질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영희가 서둘러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아, 벌써 가세요? 봉사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박태수가 아쉬워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와서 여쭤볼게요. 영희는 급한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김미선과 박태수가 있는 곳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60년 동안 품어왔던 희망과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60년 동안 혼자서 그 사람을 기다린 내가 바보였을까? 영희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주름투성이가 된 얼굴, 구부정해진 어깨,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모습. 반면 김미선은 건강하고 젊었습니다. 진수를 돌볼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요. 병원을 나서며 영희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진수는 이미 다른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그들에게 혼란과 고통만 줄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까? 영희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수의 행복을 위해 이대로 물러날까요? 아니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까요? 60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영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미선과 박태수의 화목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60년 동안 자신만이 진수를 사랑하고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진수는 다른 가족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미용실로 나왔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 언니, 며칠째 계속 그러시네요. 정말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인 김 여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영희는 대충 얼버무렸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진수에게 다가가서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포기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희는 또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이시죠? 봉사활동 문의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간호사가 영희를 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어제 박태수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정말로 기억을 완전히 잃으신 건가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래요. 전쟁 당시 머리에 큰 부상을 입으셔서 과거 기억이 거의 없으세요.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나타난다고 하시긴 하는데 그게 실제 기억인지 상상인지 본인도 모르신대요. 간호사의 설명에 영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꿈에서 누군가가 나타난다는 것은 혹시 자신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 꿈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하신 적 있나요? 영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나타나서 뭔가 말을 한다고 하시던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 안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기억의 편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영희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진수의 무의식 속에는 자신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기억을 되찾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김미선 씨 가족과는 언제부터 함께 사셨나요? 전쟁 직후부터니까 거의 60년 가까이 되셨죠. 미선이 아버님이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 태수 어르신을 데려다가 돌봐주신 거예요. 간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미선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미선이 어머님과 미선이가 태수 어르신을 모셨어요. 정말 가족 같은 사이죠. 태수 어르신도 그분들을 친가족처럼 생각하시고 영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김미선 가족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동시에 질투심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혹시 태수 어르신이 갖고 계신 옛날 물건이나 사진 같은 게 있나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군복 입은 흑백 사진 하나 갖고 계세요. 전쟁 당시 찍으신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가끔 뭔가 생각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답답해 하세요. 영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 사진은 분명히 자신이 갖고 있는 사진과 같은 것일 겁니다. 진수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찍었던 바로 그 사진 말입니다. 혹시 그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태수 어르신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물건이니까요. 영희는 간호사실을 나와 다섯병동 복도로 향했습니다. 박태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용기를 내어 다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제 배웠던 분이에요. 봉사활동에 대해 더 여쭤보고 싶어서 다시 왔어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좋은 마음 갖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어르신께서 전쟁 때 군인이셨다고 들었어요. 영희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다만 군복 입은 사진 하나가 있어요. 아마 그때 찍은 것 같은데. 박태수가 아쉬워하며 답했습니다. 혹시 그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도 전쟁에 나가셨거든요. 박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영희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60년 동안 간직해온 그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각도, 같은 표정, 같은 배경. 의심할 여지 없이 진수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박태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이 똑같네요. 두 사진을 나란히 놓자 박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진을 갖고 계시죠? 박태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분이 제 남편이었어요. 박진수라는 이름이었죠. 1951년에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영희의 말에 박태수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박진수? 제 이름은 박태수인데. 하지만 이 사진이 똑같다는 것은 그때 김미선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당황하고 계세요? 미선아, 이분이 나와 똑같은 사진을 갖고 계셔. 그리고 이분 남편 이름이 박진수라고 하는데 김미선도 두 사진을 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똑같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박태수가 아니라 박진수가 원래 이름이 아닐까요? 기억을 잃으면서 이름도 바뀐 것 아닐까요? 김미선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의 진짜 가족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박태수는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머리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뭔가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영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영희라는 이름 기억나지 않으세요? 영희. 박태수가 그 이름을 되뇌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이 이름이 이렇게 애틋하게 들리죠? 박태수가 영희라는 이름을 부르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본 영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6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진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기억은 아니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미선도 당황한 표정으로 박태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김미선이 걱정스럽게 박태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선아, 이상해. 이 이름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파.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소중한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아. 박태수는 이마를 짚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려 하고 있었지만 60년이라는 세월의 벽은 여전히 두터웠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영희라는 이름을 계속 되뇌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하나의 물건을 더 꺼냈습니다. 진수가 전쟁에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준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6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유일한 형태 있는 기념품이었습니다. 원래 하얀색이었을 천은 이제 누렇게 변해 있었고 곳곳이 헤어져 있었지만 영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이것도 기억나시나요?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내밀었습니다. 박태수는 그 군번줄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는 조심스럽게 군번줄을 받아들고 만져보았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천 조각이었지만 그의 손가락 끝에서는 뭔가 친숙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릴 적 어머니의 치마폭처럼 안전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누군가에게 준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누구였는지, 왜 줬는지, 진수 씨가 전쟁에 나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간직하고 있어. 이걸 보면 나를 생각해라고 하시면서요. 영희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6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저는 김영희예요. 진수 씨의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살았던 작은 방에서 이 군번줄을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박태수는 군번줄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흐릿하지만 젊은 여자의 모습, 작별의 눈물,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게라는 약속의 목소리. 작은 방에서 촛불을 켜놓고 함께 저녁을 먹던 기억, 손을 잡고 동네를 걷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영희. 그가 이름을 되뇌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김미선이 놀라며 박태수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김미선을 보지 않고 영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영희인가요? 내가 꿈에서 계속 보던 그 사람? 6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계속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당신 목소리였군요. 영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네, 맞아요. 저예요, 진수 씨. 60년 동안 기다렸어요. 60년 동안 당신이 돌아오기만 기다렸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6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강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김미선은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정말 다른 가족이 계셨던 건가요? 저희가 모르는 부인이 계셨던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친아버지처럼 모셨던 분이 사실은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요? 박태수는 김미선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선아,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만약 이분이 정말 내 아내라면 나는 60년 동안 내 가족을 저버리고 살았던 거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가족을 두고 다른 곳에서 살았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너희에게도 미안하고 영희 씨에게도 미안하고.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기억을 잃으셨으니까요. 김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지의 진짜 가족이 나타나셨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박태수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60년 동안 아버지로 모셨던 분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희는 김미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가족처럼 살아온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떠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선 씨, 저는 미선 씨 가족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60년 동안 진수 씨를 돌봐주셔서. 영희의 말에 김미선은 더욱 울었습니다. 미선 씨가 아니었다면 진수 씨는 혼자 외롭게 살았을 텐데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었잖아요. 영희 씨. 박태수가 조심스럽게 영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에게 아이가 있었나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딸이 있어요. 경자라고 당신이 전쟁에 나간 후에 태어났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딸이 하나 더 있고요. 민지라고 5살이에요. 박태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딸이, 나에게 딸이 있었다고요? 손녀까지? 경자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저 혼자 키웠거든요. 정말 힘들었지만 당신의 아이라는 생각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영희의 말에 박태수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딸도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하고.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라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요. 그때 김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영희 씨와 함께 가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박태수는 놀라며 김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도 내 가족이야. 6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영희 씨가 아버지의 진짜 가족이잖아요. 60년 동안 기다려주신 분이고, 저희는 그저 우연히 만나게 된 거고, 영희는 김미선의 마음을 헤아려 말했습니다. 진수 씨, 아니, 태수 씨, 저는 당장 모든 것을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60년이라는 세월을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녀는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미선 씨 가족도 소중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을 떼어놓자는 게 아니라 함께 할 방법을 찾고 싶어요.
박태수는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한쪽은 60년 동안 자신을 기다려준 진짜 아내였고, 다른 한쪽은 60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가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데 정리가 안 돼요. 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영희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다시는 사라지지 말아주세요. 60년이면 충분히 기다렸어요.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 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이번에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게요. 영희 씨.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태수는 매일 영희를 만나기 위해 병원 근처 작은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 함께 걸었던 동네 골목, 결혼 전 처음 만났던 시장 어귀까지 희미하게나마 기억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김미선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상황을 받아들이며 영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태수 씨, 아니지, 진수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영희가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60년 동안 박태수로 살아온 그에게 갑자기 진수라고 부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태수가 더 익숙해요. 하지만 진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영희가 제안해서 함께 국립묘지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60년 동안 영희는 혼자서 진수의 기일마다 국립묘지를 찾았지만 이제는 당사자와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무명 용사들께 죄송하지 않을까요? 박태수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진수 씨가 살아 돌아온 것을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는 거죠.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박태수는 말했습니다. 영희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60년 동안 혼자 살게 해서 그만해요.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영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60년 만에 잡는 남편의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이 많이 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국립묘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무명용사의 묘 앞에 섰습니다. 영희가 60년 동안 진수라고 믿고 찾아왔던 그곳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인사드려요. 제가 살아 돌아왔다고, 그리고 영희를 다시 만났다고 말씀드려요. 박태수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희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60년 동안 제 남편 대신 제 그리움을 받아주셔서 묘지를 나서며 박태수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딸, 경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손녀 민지도요. 영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경자가 얼마나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는데. 미안해요. 그날 저녁 영희는 딸 경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경자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집에 와줄래? 무슨 일이세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와서 얘기할게. 정말 중요한 일이야. 1시간 후 경자가 민지와 함께 영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태수는 영희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많이 달라 보이는데. 경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자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전쟁 때 돌아가셨잖아요. 아니야.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고 계셨어. 며칠 전에 우연히 만났어. 경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영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박태수를 만난 것부터 사진과 군번줄로 확인한 것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60년이 지났는데. 경자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정말이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셔.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가 일어나 문을 열자 박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태수는 떨리는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자는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벽장에서 봤던 사진 속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었지만 확실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경자야, 내가 내 딸이구나. 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인가요? 경자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자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6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의 만남이었습니다. 민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자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이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민지야, 이분이 엄마의 아버지야. 내 할아버지시고. 할아버지? 민지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박태수는 무릎을 꿇고 민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민지야. 할아버지가 늦게 와서 미안해.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민지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맑은 마음이 무거웠던 분위기를 한순간에 밝게 바꿔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다른 곳에 살고 계셔. 하지만 자주 만날 거야. 박태수가 민지에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김미선 가족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60년 동안 가족처럼 살아온 사람들을 갑자기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영희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태수는 김미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미선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괜찮아요, 태수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기억을 잃으셨으니까요. 김미선의 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당신의 진짜 가족이 나타나셨는데. 어머님, 저에게는 두 가족이 다 소중해요. 영희 씨와 경자, 민지는 제 원래 가족이고 어머님과 미선이는 제 생명의 은인들이에요. 둘 다 포기할 수 없어요. 박태수의 진심 어린 말에 김미선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럼 두 가족 사이를 오가며 지내실 건가요?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60년이라는 세월을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미선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언제든 기다릴게요. 영희 씨와 행복하게 지내세요. 며칠 후 박태수는 영희와 함께 미용실을 방문했습니다. 60년 전 영희와 결혼할 때 살았던 동네 근처였습니다. 이 근처에서 우리가 신혼생활을 했었나요? 네, 맞아요. 바로 저기 골목 안쪽에 작은 방 하나를 얻어서 살았어요. 영희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며 박태수는 희미한 기억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 저 골목을 걸었던 것 같고 작은 방에서 함께 밥을 먹었던 것도.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영희는 그의 팔짱을 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미용실에 도착하자
단골 손님들이 놀라며 바라봤습니다. 영희 언니, 이분이 누구세요? 제 남편이에요. 6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영희의 말에 손님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긴 얘기예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녁 박태수와 영희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영희 씨, 고마워요. 60년 동안 기다려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살아서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박태수가 물었습니다. 함께 살면 되죠. 6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조금씩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영희의 말에 박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다시 만날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게요. 60년 만에 되찾은 사랑.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 영희와 진수는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은 무한히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손을 맞잡고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